2차 방정식 개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방정식의 뜻입니다. 문자를 포함한 등식 중에서 문자가 특정한 값을 가질 때만 성립하는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하고, 등호가 성립하도록 하는 문자의 특정한 값을 그 방정식의 근 또는 해라고 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등식을 볼게요. 이렇게 등호가 있는 식, 우리 등호가 있는 식을 등식이라고 합니다. 이 등식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항등식과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예를 들어 항상 성립하는 식을 우리가 항등식, 예를 들면 x 볼까요? 2x라고. 2x는 x 더하기 x 이렇게 쓰면요, 이건 모든 x에 대해 성립하죠. 이런 식을 항등식이라고 하고요. 자,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 이렇게 써요. 이거는 모든 x에 대해 성립하지가 않고요. 특정한 x, 즉 이렇게 넘겨보면은 x는 1일 때만 성립을 합니다. 자, 이런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이 특정한 값에서만 성립하는 등식. 그리고 그때 이 등식을 만족하는 x 값을 방정식의 근 또는 해. 여기서는 이제 1이 되겠죠. 1이 이 방정식의 근 또는 해라고 하는 겁니다. 항등식은요, 두 가지로 풀어요. 첫 번째 방법이 개수비교법. 두 번째 방법이 수치대입법. 이렇게.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등식 그러면 개수비교나 수치대입으로 풀고요. 방정식은 이 종류에 따라서 풀이 방법이 좀 틀립니다. 1차 같은 경우는 이항만 하면 되고요. 이제 2차부터는 인수분해나 근해 공식 이런 걸로 풉니다. 이 뒤에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자, 2차 방정식 fx는 0, 자, a의 근과 fax 플러스 b는 0의 근의 관계. 자, 이것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잘 보셔야 돼요. 이 f라는 게 있죠. 이 f는 같은 f입니다. 어떤 이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규칙을 우리가 알려줄 때 f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x는, 자, 요 x와 요 x는 같은 x가 아니에요. 다른 x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등식을 만족하는 x가 따로 있고요. 이 등식을 만족하는 x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근과 이 방정식의 근 이렇게 보시면 돼요. x는 다른 x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fx에서요, f5가 0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f라는 어떤 식에서 5를 대입하면 0이 되고요. 이 식도 만약에 제가 f에 2x 플러스 3이라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f는 같은 f이기 때문에 여기가 5를 대입했을 때 0이 되면 이 값도 여기가 5가 돼야지 이 식을, 등식을 만족을 시킵니다. 자, 여기를 5를 만들려면요, 여기서 보면 x 값이 1이면 되겠죠. 1, 여기서는. 그러면 이 x가 1이 이 방정식의 근입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fx는 0 그랬으면 여기서의 근은 5가 되고요. 이 방정식의 근은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x와 이 x는 다른 x고 이 f와 이 f는 같은 f다 라고 해야지 이거를 안 헷갈리고 풀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2차 방정식 fx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자, 알파, f 베타는 0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런 상태에서 방정식의 fax 플러스 b는 0이, 자, 두 근은 그랬습니다. 자, 이 두 근은요, 요 ax 플러스 이 덩어리 자체에 알파나 베타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ax 플러스 b가 알파 또는 ax 플러스 b가 베타가 돼요. 여기서 자, x를 구해보면 요 b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a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요게 한 근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넘어가고 a로 나눠주면 또 근이 되겠죠. 베타 마이너스 b를 a로 나누면 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의 두 근은 요거와 요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2차 방정식의 풀이입니다. 풀이에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근해 공식을 이용한 풀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면 돼요. 이게 뭐냐면 근해 공식은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를 공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근해 공식입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 풀이 그러면 첫 번째 인수분해가 되면은 일단 인수분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하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을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 우리가 두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a, b. 이걸 곱했을 때 만약에 0이 돼요. 이렇게 0이 되면, 자, 0이 아닌 두 수를 곱해서 0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0이 아닌 두 수를 아무리 곱해도 0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곱해서 0이 되면 A가 0이거나 B가 0 이렇게 돼요. A가 0 또는 B가 0.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면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2가 0이라고 하면은 요 식은 2차식입니다. 2차식인데 곱해서 0이 되면 요 값이 0이거나 요 값이 0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x 빼기 1이 0 그러면 요것만 놓고 보면 1차식이 되죠. 요것도 1차식. 그러니까 1차 방정식 두 개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는 이제 우리가 풀 수 있습니다. x 빼기 1이 0이면 x는 1, x 빼기 2가 0이면 x는 2. 해서 이 인수분해가 되면요. 2차식을 1차식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1차 방정식 푸는 것처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는 방법을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우리가 푸는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것이 우변이 꼭 0이 돼야 돼요. 가끔 보면 0이 아닌 상태인데 만약에 뭐 3 이렇게 있는데 3을 놔둔 상태에서 여기를 인수분해하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곱해서 3이 되는 거는요. 이렇게 3이 되는 거는 A, B가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기 때문에 꼭 항상 우변을 0으로 만든 상태에서 인수분해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0으로 만든 상태에서요. 그리고 이제 인수분해를 보면은 예를 들어 전개시키면 x제곱 빼기 3x 플러스인데 이걸 다시 한번 인수분해 할게요. 자, 인수분해에서 인수분해 이제 공식들도 여러 가지가 있죠. 앞에서 이제 앞 단원에서 배웠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2차식 인수분해 중에서 대각선 이용하는 거. 자, 제곱해서 이거 x제곱이니까요. x 곱하기 x 해주면 x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곱해서 2 되는 걸 여기 씁니다. 2,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3이 되게끔 이렇게 곱해가지고 대각선을 곱해서 마이너스 3이 나오게끔 해줘야 돼요. 이렇게 마이너스 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 특별한 게 아니라요. 여기 우리가 인수분해 할 때 만약에 이걸 옆으로 이렇게 쓰잖아요. 옆으로 쓰는 거를 위아래로 그냥 쓴 겁니다. 그래서 x 곱하기 x 해야지 이렇게 2창 x제곱 나오죠. 이거를 위아래로 쓰면 xx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이 2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상수항이 여기 2하고 1이고 부호 반대일 수도 있겠죠. 이거를 위아래로 또 쓴 겁니다. 자, 그리고 요 대각선 요게 뭐냐면 1차항이 이렇게 곱해지고 이렇게 곱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곱해지는 게 여기서 요 부분이고요. 이렇게 곱해지는 게 요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해서 가운데 항이 나와야 돼요. 1차항이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계수 보고서 이제 여기 부호 결정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걸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수분해를 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공부기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 우리가요 제곱해서 3이 되는 수 이걸 자, 우리 제곱근의 성질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x 값을 뿔마 루트 3 자, 이걸 배웠죠. 이렇게 쓰자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2차식인데요. 2차를 1차로 우리가 풀었죠. 이게 이제 제곱근의 성질인데 이걸 이용해서 푸는 방법입니다. 이제 2차 방정식을. 그리고 어떤 2차식이 있을 때 2차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수 있으면요. 자, 이 방법을 이용해서 풀 수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x제곱 빼기 2x 마이너스 5는 0이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요. 완전 제곱식을 만들 거예요. 우리 완전 제곱 만드는 방법은 요거 반의 제곱이 필요하죠. 마이너스 2에 반의 제곱해주면 플러스 1 이렇게 필요합니다. 나머지는 다 우변 넘겨볼게요. 마이너스 5 넘어가면 5가 되고요. 여기 없던 1이 더해졌기 때문에 여기도 1을 이렇게 더합니다. 그러면은 요 식이 x-1의 제곱이 되고요. 여기가 6이 돼요. 그래서 이게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아까 이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요 2차식을요. 1차식 형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x-1이요. 뿔마 루트 6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마이너스 1만 넘겨주면은 뿔마 루트 6, 그 다음에 더하기 1, 여기 앞에 1 있을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x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푸는 방법을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푸는 거를 이제 공식으로 만들어 놓은 걸 근해 공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한번 유도를 해볼게요. 지우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자, 여기서 이제 근해 공식을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차항기수 a로요. 양변을 다 나눠요. 나누면은 x 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a분의 bx 이렇게 되고요. 더하기 a분의 c인데요. 요거는 넘겨서 우변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a분의 c 이렇게 되고요. 자, 우리 완전 제곱식 이용해서 푸는 건 똑같아요. 이거 반의 제곱이 필요합니다. 반의 제곱이니까 반이 2a분의 b가 되겠죠. 이거 제곱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변도 똑같이 써줘야 돼요. 여기에 2a분의 b의 제곱 이렇게 똑같이 양변에 해줬고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이 좌변이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자, 우변도요. 이거 통분을 해볼게요. 이거 4a 제곱이니까 전체를 4a 제곱으로 통분을 해보면 여기는 b 제곱이고요. 여기가 이거 되려면 4a를 분자분모에 곱해주면 됩니다. 4ac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되고 이제 여기서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합니다. 이 제곱이 풀어져요. 그럼 x 플러스 2a분의 b가 여기가 뿔마 이렇게 되면서 루트가 씌워져요. 루트에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돼요. 자, 루트가요. 여기가 따로따로 이렇게 나눌게요. 근데 여기가 자,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원래 부호가 반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이렇게 뿔마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루트 4a 제곱은 2a 이렇게 되고요. 분자가 루트에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 2a분의 b만 이제 우변으로 넘겨보면 이제 x 값이 구해지죠. x 값이 요거 2a 똑같으니까 분모 똑같이 쓰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b 그다음에 뿔마 루트에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 우리가 근의 공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한 문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은 0 만약에 자, 요 2차 방정식이 있다고 할게요. 자, 근을 구하라 그러면 요 근의 공식에 대입을 해보면 x는 2a분의 자, 요거 2배 해주면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입니다. 요거 부호 반대인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이렇게 쓰고 b제곱 빼기 4ac 자, b제곱이 1이죠. 마이너스 4ac 4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3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겠죠. 이렇게 플러스로 바뀌고 4, 2, 8에 3, 8, 24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되고 이거 정리가 되면 간단히 해주면 됩니다. 여기 25니까 루트 25는 5가 되겠죠. 이 부분이 이제 5 이렇게 돼서 4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5인 경우는 4 이렇게 되고요. 또는 자, 마이너스인 경우는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근이 여기서 1 나오고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3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습니다. 근의 공식을 이용한 풀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자, 2번 이게 짝수 공식이라고 하는데요. 요 b가 짝수인 경우요. 1창의 개수가 짝수인 경우에 즉 이 b가 2b 다시 이렇게 짝수인 경우의 공식입니다. 요 b 대신에 2b 다시를 대입을 해서 요걸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정리를 해 보면 2a분의 자, b 대신에 2b 다시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b제곱 요거 제곱해주면 4b 다시 제곱 돼요. 4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서 루트 요 안에 있는 거를 4로 묶어주면요. 4로 묶어주면은 이 4가 루트 밖으로 나오면서 2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2a분의 마이너스 2b 다시 뿔마 2 루트 b 다시 제곱 빼기 ac 이렇게 돼요. 그럼 2로 이렇게 나누면요.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뿔마 루트의 b 다시 제곱 빼기 ac에서 여기 짝수 공식 이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1창의 개수가 이 부분이요. 짝수인 경우는요. 항상 자, 이 짝수 공식을 이용하세요. 그게 편합니다. 그냥 이걸 써도 되는데 이걸 쓰면 어차피 나중에 또 약분을 해야 돼요. 약분하기 귀찮으니까 처음부터 자, 이 공식 외워가지고 이거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 여기 안에 있는 거 우리가 이거 나중에 이제 판별식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판별식 D라고 하고요. 얘를 4로 나누는 이 부분은 또 4분의 판별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공식 쓰는 것도 한번 예제 문제 한번 볼게요. 만약에 x제곱 플러스 4x 그다음에 마이너스 7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자, 얘를 풀어라 그러면 여기가 짝수죠. 짝수. 여기 b'에 해당되는 게 요 값의 절반이 2가 됩니다. 그래서 공식을 여기 적용을 시켜 볼게요. 그럼 x 값이 a분의 a가 요거 1이죠. 자, 1인 경우는 나중에 이거 쓰지 않아도 돼요. 바로 이 분자만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그리고 절반이니까 마이너스 2 뿔마 루트 b 제곱 아까 절반의 제곱이니까 4 마이너스의 ac 플러스 7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 뿔마 루트 11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입니다. 자, 2차 방정식 우리 근의 공식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x값을 구하면 근의 공식을 써보면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이렇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 abc 이 개수가 다 실수라고 했을 때 이 x값은요. 자, 이 값은 뭐가 되냐? 이거는 이제 루트가 있기 때문에 이 루트 때문에 여기가 만약에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양수면은 이게 뿔마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되고요. 요 b제곱 빼기 4ac가 0이 되면요. 이 뿔마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2a분의 마이너스 b 요 근이 한 개 나오고요. 한 개 나오면서 실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트 안에가 음수면요. 만약에 마이너스 3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음수면요. 요거는 이제 더 이상 실수가 아닙니다. 얘는 허수가 됩니다. 허수가 되기 때문에 허수인 근을 우리가 허근이라고 그래요. 허근. 그래서 이 루트 안에가 0보다 작으면 허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값이요. 이게 실근인지 뭐 중근인지 허근인지를 우리가 결정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루트 안에 들어있는 b제곱 빼기 4ac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 전체를 우리가 판별해 준다고 그래서 판별식이라고 그래요. 판별식 D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이 b제곱 빼기 4ac를 의미합니다. 이거를 판별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러면은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양수기 때문에요. 일단 근이 실수가 돼요. 그럼 전체 근도 실근이 될 거고요. 네, 플러스 마이너스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나와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되고요. 판별식이 0이면 이 값이 0이면 그냥 사라지겠죠? 그럼 앞에 있는 뿔마도 의미가 없어요. 플러스 0도 0이고 마이너스 0도 0이기 때문에 여기가 의미가 없어지고 2a분의 마이너스 b에서 중근을 갖습니다. 실근이에요. 근의 개수로 보면 한 개입니다.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요. 자, 루트 안의 값이 음수기 때문에 아까 이 수가 허수가 돼서 이 근은 전체 근은 허근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의미가 있겠죠. 이때는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실근을 가진 조건을 구하라 그러면 이것도 0보다 클 때도 실근이고 0일 때도 실근이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실근. 근데 요거는 허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x제곱 빼기 4x 뭐 플러스 2 이렇게 있어요. 자, 이 방정식이 실근인지 허근인지 보아라 그러면요. 판별식을 써봅니다. 자, 판별식 써도 되고요. 이거 4분의 판별식을 써도 돼요. b-제곱 빼기 ac죠. 이걸 써도 됩니다. b제곱 하면 16 마이너스 4ac 하면 8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 값은 0보다 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집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4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자, 4라고 하면 자,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16 되겠죠. 자, 이 값은 0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중근을 갖습니다. 자, 중근을 갖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이 만약에 5 한번 키워볼까요? 그러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20 이렇게 돼서 이거는 마이너스 4니까 음수가 돼요. 이거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아까 요게 바뀌는 기준, 두 개가 바뀌는 기준이 판별식이 0일 때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보면은 요거 이렇게 반의 제곱 되면은 우리가 완전 제곱식 되죠. 완전 제곱식 되면 판별식이 0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될 때가 중근이 되고요. 여기 4. 반의 제곱인 4일 때가 중근이고요. 자, 얘보다 더 커지면 이렇게 5나 6 이렇게 되면 이때는 허근이 됩니다. 허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지울게요. 얘보다 작은 3, 뭐 이렇게 하거나 또는 뭐 음수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돼요. 실근.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자, 완전 제곱식을 되는 요 상수값. 이걸 기준으로 얘보다 크면은 허근이고요. 자, 이거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가 음수면은요. 여기 이차계수 지금 양수일 때 얘기해요. 이차계수가 양수일 때 이 상수항이 음수면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요. 그래서 한번 또 연습을 좀 시켜보면 이렇게 x제곱 빼기 6x 이렇게 있습니다. 마이너스 1은 0 그러면 이거 음수죠.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이에요. 뭐 마이너스 2도 이렇게 실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준이 아까 이거 반의 제곱이 9가 되겠죠. 이게 9. 이게 9일 때가 여기가 중근이 되는 겁니다. 중근이기 때문에 얘보다 작은 거 예를 들어 플러스 8 이것도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는다. 그리고 얘보다 큰 거 이렇게 플러스 10이다 그러면 이거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다. 라고 해서 이거 완전 제곱식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빨리빨리 우리가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것도 중요합니다. 2차 방정식이 있고요. 자, A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요. 자, 두 근의 합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 그리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A 두 근이 알파 베타면요. 얘가 인수분해에서요. 인수를 어떤 걸 갖냐면은 x 알파와 x 베타를 인수로 갖고요. 그 다음에 2차 함계수가 a이기 때문에 여기 a 곱해집니다. 자, 이 식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쓰면은 이 등식은요 항등식이 됩니다. 항등식 이렇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개수비교 또는 수치대입인데 개수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양변을요 제가 a로 나눌게요. 자, a로 나누면 이거 사라지고요. 이것도 사라지고 여기가 a분의 bx, a분의 c 이렇게 되죠. 다시 한번 쓸게요.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더하기 a분의 c가 되고요. 이거 전개를 시켜보면 자, x제곱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더하기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양변을 개수를 비교해보면 요거 a분의 b가요.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a분의 c가 알파 베타 같습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는 a분의 c 이렇게 돼요. 이거를 우리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 자, 알파 베타는 근이죠. a, b, c는 계수입니다. 2차 여기 방정식의 계수들. 그래서 이거를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두 수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은 자, 이렇게 된다. 자, 이거를요. 이것도 같이 지금 외우고 있어야 돼요. 2차 방정식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자, 만약에 근이 알파 베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개만 시키면 됩니다. 이거 전개시켜 보면은 x제곱 빼기에 이거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더하기 알파 베타는 0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 나올 때 이렇게 써놓고 이걸 전개시켜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근데 바로 이거 2차식을 쓸 수 있게 이 단계를 건너뛰고요. 공식처럼 바로 쓸 수 있게 연습을 해두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 연습을 좀 해볼게요. 만약에 2차 방정식이요. x제곱 빼기 3x 마이너스 4는 0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3 이렇게 되고요. 자, 두 근의 곱은 a분의 c예요. 자, 1분의 마이너스 4 해주면 이렇게. 자,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만약에 근이 이제 작성을 해볼게요. x 값이 뭐 3과 4다. 자, 이럴 때 2차 방정식을 만들어라 그러면 자, 요 공식이 이용됩니다. 그러니까 x제곱 빼기에 자, 두 근의 합 3과 4 집어넣으면 7 되겠죠. 더하기 여기 두 근의 곱 3, 4, 12는 0 이렇게 만들면 돼요. 자, 이거는 언제 표현하냐면요. 지금 이 정도 3, 4는 그냥 아까 x 빼기 3, x 빼기 4에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근이 좀 복잡하게 이제 켤레로 나올 때가 있어요. 2 플러스 루트 3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거 써서 전개시키기가 좀 귀찮아져요. 이때는 바로 이 공식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x제곱 빼기 두근의 합이 바로 4가 돼요. 4x 더하기 두근의 곱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해주면 1 됩니다. 이렇게. 이런 경우에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근의 차 요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지금 알파 빼기 베타 자, 요 값을 구하고 싶어요. 근데 요거 이렇게 제곱을 해볼게요. 이거 제곱해주면 요게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 같습니다. 우리 절대값 제곱이나 그냥 제곱이나 어차피 똑같아. 다 양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자, 요렇게 바꿔 쓸 수 있고요. 자, 요거는 우리가 합과 곱을 이용해서 변형을 시켜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에서요.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이렇게 빼주면 얘와 같아져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였습니다. 이거 대입을 해보면 제곱해주면 a제곱분의 b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에 a분의 c 대입하면 마이너스 a분의 4c 이렇게 돼요. 이거 a제곱으로 통분을 하면요. 이거 b제곱 되고요. 여기는 aa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4ac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 제곱이 이거니까요. 여기서 제곱을 이제 없애주면 이 값이 자 루트를 씌우면 되겠죠. 이 값은 양수기 때문에 이제 뿔마 중에서 플러스만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루트를 이렇게 씌우면 써볼게요. 이렇게 a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고요. 이 값이요. 그리고 이제 두근의 차를 할 때는 보통 우리가 실수이기 때문에 이 판별식은 0보다 클 겁니다. 보통 크거나 같다고 치면은 이거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절대값 a로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루트에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입니다. 자, 여기 이제 두근의 차의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외워도 되고요. 또는 절대값 a분의 루트 d라고 이렇게 외워도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5번 2차 방정식의 켤레근입니다. 개수가 실수인 개수가 실수일 때요.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p 플러스 qi이면 즉 허근이 나온 겁니다. 허근이면 다른 한 근은 p 마이너스 qi이다. 이 켤레 복소수죠. 요게 나머지 한 근이 된다 이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근의 공식 한번 써볼게요. 또. 근의 공식이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요. 자, 요 ABC는 여기 실수입니다. 개수가 실수. 실수인데 이 값 자체가 만약에 허근이 나왔다. 허수가 나왔다는 건요. 허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여기서 보면 요 루트의 b제곱 빼기 4ac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는 실수기 때문에 허수 부분이 나올 수가 없고요. 요 부분에서 이 루트 안에 있는 요 b제곱 빼기 4ac가 음수일 때 우리가 허근이 나오죠. 허수 나오기 때문에 이 허수 QI에 해당되는 부분, i가 나오는 부분이 여기예요. 근데 보면은 요 앞에 뿔마가 있죠. 뿔마가 여기 앞에 있기 때문에 자, 만약에 플러스 i가 있다 그러면 나머지 한 근은 마이너스 i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것 때문에. 그래서 한 근이 나오면 나머지 한 근은 켤레근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근이 2 플러스 3i다. 그럼 나머지 한 근은 뭐냐? 2 마이너스 3i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허수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여기 루트의 b제곱 빼기 4ac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똑같은 원리로요. 개수가 이제 유리수인 경우 있어요. 유리수인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m이고요. 이 값이 만약에 무리수가 돼야 됩니다. 루트 있다고 다 무리수는 아니죠. 근데 만약에 이게 무리수가 된다면 나머지 한 근은 p 마이너스 q 루트 m 이것도 이 무리수 이 부분의 부호가 반대인 게 근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개수 A, B, C가 다 유리수면, 자, 유리수면 이것도 유리수고 유리수기 때문에 이건 다 유리수고요. 무리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마찬가지로 이 루트의 b제곱 빼기 4ac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근이 자, 루트 3이 나왔다. 자, 그러면 나머지 한 근은 여기에 부호 반대인 마이너스 루트 3 여기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한 근이 뭐 2 플러스 루트 3 자, 여기 한 근이다. 그럼 나머지 한 근은 2 마이너스 루트 3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문제에서요. 자, 개수가 실수고요. 다 A, B, C가. 자, 근이요. 2 플러스 예를 들어 3i. 자, 요거를 근으로 갖는다 그랬어요.
그럴 때 우리가 2차식을 작성하라 이런 문제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나머지 항근은 2-3i가 이렇게 될 거고요. 방금 요 성질에 의해서 요거 두 개를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x제곱 빼기 아까 다시 한번 써볼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더하기 알파 베타는 0 이겁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 그래서 x제곱 빼기 자, 두근의 합 두근의 합이 4 되겠죠. 더하기 두근의 곱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플러스 9가 돼서 13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함계수가 뭔지 모르죠. 문제 모르면 미지수 A 이렇게 곱해주면 돼요. 2차 함계수가 1이다 그러면 아까 그냥 쓰면 되고요. 2차 함계수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2차 요거 작성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A만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건 또 주어진 조건 이용해서 A 값을 알아내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입니다.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b제곱 빼기 4ac라고 하면 두근이 모두 양수일 때가 있고요. 두근이 모두 음수일 때,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일 때. 자, 이거 한번씩 보겠습니다. 두근이 모두 양수예요. 자, 알파 베타가 양수면요. 우리가 자, 합이 일단 볼게요. 합이 0보다 커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곱도 0보다 큽니다. 자, 그리고요. 근이 우리가 이 양수 음수 따지는 거는 실근이라는 거죠. 실근이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아서 일단 실수가 돼야 되고 합도 양수고 곱도 양수면 두 근이 모두 다 양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 볼게요. 음수. 자, 마찬가지로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음수면 음수 더하기 음수는 음수죠.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이 0보다 작고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되기 때문에 두 근의 곱이 0보다 크면 돼요. 그래서 요 세 조건을 만족하면은 두 근이 모두 음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일 때 그랬어요. 자,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 이거죠. 그럼 원래 그것도 실근이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필요하고요. 원래는. 그리고 합은 자, 하나 양수 하나 음수면은 합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죠. 이거는 뭔지 모릅니다. 그리고 곱은 하나 양수 하나 음수면은 곱이 0보다 작죠. 그래서 요거 두 개가 필요한데 자, 우리가 이 b제곱 빼기 4ac에서요. 이렇게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으면은 이 판별식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져요. 자, 그 이유를 볼게요. 우리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요. 알파 베타가 a분의 c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이 곱이 0보다 이렇게 작다는 거는요. a와 c의 부호가 반대라는 거예요. 반대. a와 c의 부호가 반대면 이 판별식에서 요 ac의 부호, 요 값이 음수가 돼요. 앞에 또 마이너스 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4ac는 양수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b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죠? 거기에 마이너스 4ac도 0보다 크기 때문에 이 b제곱 빼기 4ac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래서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으면 판별식은 자동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이건 굳이 확인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는 그냥 곱이 알파 베타가 0보다 작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